안녕하세요. 저는 DSBA 연구실의 석사 과정으로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가끔씩 좋은 논문을 공부하고 나서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문 리뷰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PR 땡땡땡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다루질 않아서 제가 이번에 SSD라는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논문을 간단히 리뷰하기에 앞서서 왜 이 논문을 리뷰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 압축, 즉 뉴럴 컴프레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 컴프레션이라는 그 태스크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SSD라는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SSD의 논문의 후속 논문, 그러니까 개선된 버전으로 나온 논문이 2018년 올해 2월에 타이니 SSD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타이니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기존의 SSD의 아이디어를 차용했지만 조금 더 작고 효율적인 모델에서 수행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새롭게 만들었다 해서 타이니 SSD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타이니 SSD 논문은 SSD 논문을 리뷰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니 SSD는 SSD와 스키즈댓의 개념을 합쳐서 만든 뉴럴 컴프레션 중 가장 최근 논문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타이니 SSD 논문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 논문 저자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제가 읽고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정의될 수 있는 A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의 집합을 A라고, 그 큰 대문자 A라고 부르자고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집합 A는 지금까지 많이 나온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RCNN, 패스트 RCNN, 마스크 RCNN, 그리고 욜로 등등의 수많은 모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되게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테고, 이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기능을 그 높은 성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이 중에 가장 효율적인 모델은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 압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니 SSD 논문의 저자는 현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주목받을 수 있는 주요 이유로 컴퓨터 계산 능력의 발달과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증가, 이 두 개의 요소를 꼽고 있습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시킬 때 파라미터가 기존 다른 모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 엄청 훨씬 많은 모델을 빠른 속도로 연산해서 학습을 시켜야 하는 게 관건인데, 그 많은 모델을 한꺼번에 학습시키려면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 자체가 빠르려면 그 계산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텐서플로우 GPU 모드 등을 포함해서 GPU 가속 컴퓨팅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만들어진 A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모델들은 더 성능을 유지하면서 더 적은 메모리, 그리고 더 적은 연산 시간을 가지는 최적의 A'이라는 어떤 궁극의 모델로 압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아직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상용화가 되려면 정말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논문 저자가 일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간단히 지금까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있었던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연구자가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그 RCNN, Faster RCNN, Faster RCNN, 욜로, SSD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은 시간, Y축은 MAP라고 해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시간축이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빠르게 학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적게 들면서 성능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뉴럴 컴프레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정말로 앞서 설명했던 메모리의 사용량 등을 줄이는 것도 뉴럴 컴프레션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그냥 성능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딥러닝 기술이 잠재 시장의 모든 소비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네이버를 쓸 때도 딥러닝을 접할 수가 있고, 뭐 삼성의 갤럭시를 쓸 때도 딥러닝을 접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선 모바일 폰이나 IoT 기기 등 적은 가용 리소스와 높은 네트워크 유준성을 가지는 기기들에서 모델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더 자세히 예시를 들자면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드론 등을 꼽을 수가 있겠죠. 드론이 비행을 하는데 그 비행 경로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짜고자 한다면은 드론 안에 들어가는 그 드론 하나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드론의 크기도 키우지 않으면서 유지하면서 드론의 수행 성능이 괜찮게 만들려면 그 뉴럴 컴프레션이라는 기능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 중점을 맞춘 모델 중에 유명한 것으로 되게 이제 욜로나 스키즈뎃 등이 있습니다. 타이니 SSD 논문은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에 대해서 욜로보다 4.2% 높은 MAP를 가지고 2.3MB의 모델 크기, 그러니까 욜로보다 23배나 작은 크기의 메모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타이니 SSD가 시간 측면에서도 더 빠른지는 얘기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태스크 A, 아까 앞서서 태스크 A라 불렀던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타이니 SSD를 나중에도 리뷰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타이니 SSD는 SSD와 스키즈댓이라는 그 두 개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SSD 논문을 이렇게 먼저 리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스키즈댓도 리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욜로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히 드리면서 동시에 타이니 SSD와 욜로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추후 계획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떤 기능을 얼마나 수행해줘야 되는지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되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건 무엇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정의하기로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 이 두 개로 명확히 함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하면은 이제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레이블이 있고, 그 레이블과 사진을 매칭해서 그 모델들이 엄청나게 학습을 한 뒤에 학습된 모델이 어떤 의미의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사진은 어떤 클래스의 사진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모형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들어왔을 때 레오파드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컬리제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진이 늑대들의 사진인데 대체 어디에 늑대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까지 이제 위치를 한번 확인을 더 하는 게 로컬리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 두 개를 동시에 한 것이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8개의 무작위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진이 들어오든 간에 여기에는 육각형이 있고, 여기에도 육각형이 있고, 여기에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위치와 클래스를 같이 판별해 주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SSD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D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타이니 SSD란 모델은 SSD와 스키즈넷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만든 것인데, 먼저 SSD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페스털 RCNN입니다. 그 뒤에 페이스북이 만든 마스크 RCNN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작업까지 약간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 페스터 RCNN을 비교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터 RCNN은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로 정확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쪽 뉴럴 컴프레션의 입장에서는 매우 느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D는 바운딩 박스 프로포셜, 그러니까 페스터 RCNN의 이 모델을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바운딩 박스 프로포절이라는 학습 모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후처리하는 부분을 생략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크기의 피처 맵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처리를 하고 합치는 방식을 사용한다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앙상블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앙상블과는 약간 다르죠. 근데 앙상블처럼 생각을 하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욜로는 아래에서는 이제 욜로와 SSD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욜로는 최종 특징 맵에만 경계 박스와 클래스 정보가 있는 데 비해 SSD는 여러 레이어에 정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욜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컨볼루션 레이어 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피처 맵을 꺼내고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SSD는 컨볼루션 망을 이렇게 통과를 할 때마다 이제 각 망에서 새로운 엑스트라 피처 레이어를 통해 피처를 추출합니다. 각 망에서 추출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6번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있는데, 각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번의 그 피처 추출을 해서 그 6개 다 합친 걸 토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클래스 수는 파스칼 VOC 기준으로 파스칼 VOC가 2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백그라운드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더 포함해서 21개의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개의 클래스에 4개의 피처를 콘캐트네이트 시키는데, 그 4개의 피처는 각각 바운딩 박스를 의미하며, 각각 바운딩 박스의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시작점의 X좌표, 시작점 Y좌표,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그 넓이와 높이를 콘캐트네이트 시키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각 엑스트라 피처 레이어, 그러니까 각 컨버전 레이어에서 뽑아서 최종 레이어로 보내는데 이용되는 피처 레이어에서 피처의 개수는 k 곱하기 클래스 플러스 4인데, 클래스 플러스 4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개 클래스 더하기 바운딩 박스 이것이고, 그 다음에 k는 그 디폴트 박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디폴트 박스라고 이제 그 바운딩 박스 프로포절, 여기 앞에서 원래는 페스터 RCN에서 바운딩 박스 프로포절을 통해 바운딩 박스를 먼저 프로포절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먼저 디폴트 박스로 바운딩 박스는 이러이러한 게 있을 거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모델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더 간단하게 제가 숫자로 표현을 해봤는데, 컨볼루션 레이어 4-3에서는 4-3 보시면 38 곱하기 38입니다. 38 곱하기 38 곱하기 K, 여기서는 디폴트 박스를 4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K 4 곱하기 그 다음에 21개의 클래스 더하기 바운딩 박스 콘캐트네이트 시킨 거, 이만큼의 피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각 레이어마다 이에 대응하게 이런 개수들의 피처가 필요함을 여기서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폴트 박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맵을 여러 개의 크기로 만들어서 큰 맵에서는 작은 물체의 검출을, 작은 맵에서는 큰 물체의 검출을 함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8x8 피처 맵과 4x4 피처 맵이 있습니다. 이 개와 고양이가 있는 사진을 8x8까지,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쭉쭉 압축을 시켜서 요건 아마도 뭐 100x100쯤 되겠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8x8까지 압축을 시킨 것과 이것을 4x4까지 압축을 시킨 거에서 한 개의 이 그리드, 한 개의 픽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한 개의 네모 사각형은 8x8의 사각형 한 개는 여기서 좀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시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원경으로 큰 범위를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어느 부분 한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이 그 작은 범위를 보는 망원경보다 실제로 더 큰 부분을 그러니까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대충 어떤 말인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피처맵의 크기가 클수록 이 사각형 한 개의 점은 원래 이미지에서 그 피처맵이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영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사각형으로, 4개 맞죠? 4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각 하나의 사각형이 그
디폴트 박스입니다. 여기서는 디폴트 박스를 4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정의된 디폴트 박스의 크기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이 디폴트 박스 크기는 만약에 디폴트 박스 6개를 이용한다면 1대1, 1대1, 1대2, 2대1, 1대3, 3대1 이런 식으로 비율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대1, 1대1, 1대1이 2개인 이유는 여기 작은 사각형 1개, 큰 사각형 1개 이렇게 각각 1개씩 1대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폴트 박스에 맞는, 그러니까 디폴트 바운딩 박스 프로포즈를 안 하고 디폴트 박스에 맞는 거를 찾아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은, 여기 이 8x8 피처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그 피처 맵이 작아지면서 넘어가는데, 아마 8x8이 예를 들어 여기쯤이라 생각합시다. 여기서 고양이를 예측한 겁니다. 여기 8x8에서 고양이 바운딩 박스를 완전히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다가 더 작은 맵에서 더 큰, 개는 여기서 사진에서 고양이는 개보다 작잖아요. 개가 고양이보다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쯤에서 4x4쯤에서 개를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폴트 박스가 3이라면 어떻게 동작할지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레이어의 요 스트럭처는 위의 스트럭처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이 그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는 피처 맵이 작은 부분에서 더 넓은 시야각으로 한 개의 바운딩 박스를 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수록 한 5x5쯤에서 딱 자동차 크기에 맞는 바운딩 박스를 찾아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3x3이나 1x1에서는 5x5보다 더 큰 바운딩 박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는 5x5를 5부분에서 주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5x5에서 이제 이렇게 피처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예측은 어떻게 수행되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디폴트 박스가 3개인 예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측을 수행할 때 로컬라이제이션과 컨피던스 두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정말로 바운딩 박스를 잘 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컨피던스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그라운드를 포함한 클래스 21개에 대해서 5x5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컨피던스로, 이거 일반 CNN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클래스가 최적인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4잖아요. 4. X, Y, W, H. 그러니까 그 바운딩 박스에서 위치와 높이, 하이트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각각의 디폴트 박스에서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게 돼서 요 디폴트 박스에 맞는, 그러니까 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 요 디폴트 박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알고 보니, 계산을 해보니까 요 디폴트 박스가 요거에 가장 유사하더라. 그래서 이제 X, Y, W, H의 4채널로 된 마지막 레이어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라고, 사실 SSD뿐만 아니라 프레스토 RCNN 등 많은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그쪽에서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M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처음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Non Maximum Suppression이라는 이제 방식으로 최종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최종 예측 수행을 마치잖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욜로에도 있고 SSD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뉴럴 컴프레션과는 관련이 없지만, 일단 이제 SSD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 Maximum Suppression,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자동차 그림이 되게 좋은 예시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요 자동차 요거를 예로 들게요. 이게 여기에
바운딩 박스가 한 개, 두 개가 쳐졌잖아요. 두 개가 쳐졌는데 그 중에 한 개는 0.8의 확률로 자동차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0.7의 확률로 자동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운딩 박스를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냐 하고 생각이 드실 텐데 0.8과 0.7 중에 0.8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0.8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만을 남기고 0.7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0.7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0.8과 0.7이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버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기준으로 0.5만큼의 그러니까 0.8의 영역과 0.7의 영역을 더한 거랑 요 공통된 부분을 더한 비율이 0.5가 될 때 0.5 이상일 때 그 같은 클래스를 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를 가장 낮은 확률로 예측하고 있는 바운딩 박스 하나를 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0.6과 0.9, 0.7로 세 개의 바운딩 박스가 요 차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0.6과 0.9는 이제 0.5 한 절반 이상으로 이제 중복되고 있죠. 0.7과 0.9도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를 지정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요 가장 빛나는 바운딩 박스가 0.9로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버리고 바운딩 박스는 이거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것도 모든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쓰는 공통적인 알고리즘인데 그냥 정말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이렇게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네, 이건 그냥 소식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을 보니까 성능이 아래쪽이 이제 SSD인데 SSD를 쓴 게 거의 모든 굵은 글씨가 이제 정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더 좋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이 영상에 대해 자세한 질문이 필요하시다면 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많은 내용을 좀 압축하고자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고 저도 이제 발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